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남 합격한 재수해서 합격했고요. 네. 제 이름은 장가영입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나왔고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아니고요. 뭐 교육대학원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유쌤께서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주셔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이 되는 공부 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우선 공부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스터디 카페에서 하루는 공부를 하고 하루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하루는 집에서 공부를 하면 약간 내 마음도 틀어지는 것 같고 또 집에 있으면 뭐 잠도 더 자고 싶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실을 가서 만약 내가 졸리더라도 잠은 독서실에 가서 자고,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독서실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 씻고 바로 독서실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서실을 제일 먼저 도착하면 오늘의 해야 할 공부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무조건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뭐 교육학은 어떤 공부를 꼭 해야겠다, 뭐 음교로는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걸 꼭 적고 약간 이렇게 틀이 잡혀지면 그걸 꼭 달성하고 집을 가려고 했고, 만약 공부 시간이 좀 늦어졌어도 이걸 다 숙지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과연 임용고시를 통과할 수 있을까? 라면서 저를 책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꼭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게 1차 스터디를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초수 때도 스터디를 하나도 안 했고 재수 때도 스터디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니까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선 우존적이보다기는 장독립형이기도 하고 그 자료를 있으면 제가 순수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 더 편하고 공부를 할 때도 더 잘 들어왔기 때문에 스터디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막 요즘은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되게 뭐 공수사그램도 많고 막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이만큼 많이 했어, 그런 걸 되게 찍어서 올리는데, 남이 얼마나 공부하고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순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초수 때는 이제 서울 지역을 봤었는데 1차 합격을 했었었고, 이번에는 충남을 봤었는데, 근데 작년엔 제가 이제 컷으로 붙어서 최종에서는 불합격을 했고, 올해는 이제 충남을 봤는데 컷보다 한 3점 더 높게, 4점? 그 정도 더 높게 얻었는데, 순 공부 시간 저는 한 8시간? 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 보면 거의 맨날 뭐 한 10시간 다 채워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내가 뭐 한 6시간 공부했는데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만하셔도 좋고 하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이제 초수분들이시면 음교론 책을 보면 이해도 안 되는 거 많고, 교육학은 오히려 전공이 더 익숙할 수 있고 교육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르는 건 뭐 강의를 돌려보든지 아니면 책을 찾아보든지 해서 자기가 모르는 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선은 유쌤의 모든 자료를 먼저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이해를 하려고 유쌤 자료를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서 이제 개론서, 저는 모든 개론서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들배, 그리고 음악 세계, 뭐 그라우트, 이런 걸 다 찾아서 우선 저는 이렇게 회독을 한 게 아니라 개론서를 이렇게 뭐 제가 만약에 르네상스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서야 개론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로 공부를 하다가 내가 모르겠는데 하면 그라우트를 먼저 보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들배나 음악 세계가 막 그림도 많고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또 모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개론서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내용은 또 그라우트를 찾아보고,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면 이제 카페 질문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없다 싶으면 질문을 꼭 남겼어요. 질문을 남기면 뭐 조교님들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유쌤께서도 꼭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내가 모르는 건 꼭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모르는 건 나중에도 모르고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처음 뭐 3, 4월 달에는 불안하지 않아도 막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꼭 자기가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1차 준비를 하면서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항상 나의 패턴대로 일어나서 독서실 가고 뭐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새벽까지 공부하고 집에 갔었고 딱 일주일에 쉬는 날 일요일 하루였는데 그날은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여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진짜 저는 이 임용 생활은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요일에 가서는 맨날 기도하면서 펑펑 울고 이제 그날은 쉬었어요. 이제 일요일은 교회를 갔다 와서 오후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공부를 해서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초수분들 막 마음 급하고 그러시는 거 이해되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면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1, 2월 달에는 누구나 다 파이팅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한 여름쯤 가면 진짜 지치거든요. 지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뭐 하루는 쉬거나 이런 보상 데이를 가지면서 이런 패턴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유쌤은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매주 모의 테스트를 주시잖아요. 그걸 꼭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공부할 때 그 모의 테스트가 동기 유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많은 양을 되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양은 내가 소화해야 되는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소화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의 테스트를 보고 내가 그래도 근데 그 석차가 매주 나오잖아요. 근데 석차에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고 냈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공부하고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개론서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의 빈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워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쉬운 내용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고 잘 안 외워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포스트잇을 정말 활용을 많이 했어요. 포스트잇에 제가 뭐 잘 안 외워지는 내용, 뭐 등가 헌가에 어떤 악기가 있고 뭐 남녀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는 까먹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걸 제 책상에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책상에 앉자마자 눈에 보이는 곳에 제일 어려운 것들, 내가 보기 싫은 거, 보기 싫지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저만 틀리면 전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에 적어놓았고 그리고 정말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방 문 앞에 붙여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어나면 방 문을 어쨌든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붙여놨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내 눈에 많이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음악 교육 과정 같은 거 보면 표 있고 막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박자, 뭐 샘여림 이런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동 시간에 보면서 약간 시간을 절약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잠들기 전에 너무 피곤하면 바로 잠이 들지만 이렇게 뒤척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뒤척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교육학 교수님께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잠들기 전에 만약에 제가 뒤척이고 있었으면 오늘의 뭐 공부한 걸 다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만약에 교육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켈러의 뭐 악스 이론 이런 게 있으면 ARCS 해가지고 뭐 A에는 3가지가 있었고 R에는 3가지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잠들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다 찾아봤어요. 그걸 찾고 다시 외운 다음에 잠자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말 기억에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딱 누워서 이렇게 뭐 대시와 라이언의 어떤 교육학 그거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이 났던 건데 인출이 갑자기 안 돼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그걸 이제 보고 잠이 드니까 2년 내내 그건 까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음교로는 우선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암기를 한 케이스였는데 음교론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테고리가 중요해서 이게 미학적 관점인지 아니면 이게 철학적 관점인지 왜냐면 너무 뭐가 많아요. 내용도 많고 어렵고 줄거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꼭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건 미학적 관점이다. 이건 철학적 관점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나중까지 선생님 공부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 서양음악사도 똑같아요. 뭐 이게 바로크고 고전이고 하면 이게 바로크의 그건지 아니면 고전의 그건지 꼭 카테고리화하기. 만약 카테고리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들께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인드맵을 내가 책을 덮어놓고 절대 보면 안 돼요. 보지 말고 그냥 백지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큰 시대만 적어놓고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악에서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고 기악에서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고 이러면 이런 걸 다 적고 만약 내가 못 적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책을 펴고 뭐 빨간색으로 적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한 번 더 보는 거지 아는 걸 다시 하면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카테고리가 비슷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양 음악사에서는 무조건 용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강의하실 때 뭐 콘트라팍툰 칸티오나 이런 거 나왔잖아요. 심화반 들어가면 더 많아요. 너무 헷갈려요. 그걸 꼭 처음에 정의랑 이름 꼭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국악에서 고악부 나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고악부는 눈으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악부가 엄청 많은데 우선은 뭐 이름 외우고 뭐 연도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계속 많이 보다 보면 이게 글씨체만 봐도 이게 뭐 현금 동문 유기인지 아니면 뭐 유해진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악부는 그냥 많이 보시고 눈에 익히는 게 저는 이제 좋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게 교육과정 다 외웠냐고. 근데 저는 이제 유쌤은 항상 외우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른 거 외우기도 너무 많은데 교육과정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외우진 않았고, 이제 근데 제 주변 분들 보면 막 성취기준 해설까지 다 외우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고, 이제 큰 표랑 그리고 뭐 목표 그리고 성취 기준 이런 것까지는 외우고 해설 같은 거는 많이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초수 때도 뭐 이렇게 단순 암기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 응용해서 나왔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혼자 판단해서 그랬던 거였고, 무튼 이제 제가 재수할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다 단순 암기로 써라 이런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뭐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걸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이제 본인 선생님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무튼 외우진 않았습니다. 해설까지는. 그래도 성취 기준까지는 외웠어요. 뭐 3개, 3개, 5개 있잖아요. 그거는 외우긴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추세를 보니까 뭐 공교육에서도 이제 융합형이나 뭐 응용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단순 암기보다는. 그래서 임용고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하는 문제를 많이 주신데 유쌤이 문제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응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내가 응용하는 해결력을 키운다, 뭐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꼭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쌤이 주신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 꼭 다 풀어봤고, 심지어 전 다 2번씩 풀었거든요. 한 번은 그냥 제가 백지에 써서 풀고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2번째는 다 풀으니까 제가 거의 모르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푸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과연 1차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어? 라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화성학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화성학에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었고 되게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자만하지 않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 2월부터 다 들었거든요. 솔직히 뭐 재수니까 뭐 3월부터 들을 수도 있고 했지만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초심을 잡자 해가지고 좀 쉬운 화성학도 다 풀고 이렇게 꼼꼼히 했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포스트잇에 자신의 실수하는 부분만 적어갔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게 화음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왜냐하면 명칭을 물어봤는데 성질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뭐 장담 화음인지 아니면 이게 속화음인지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에서 점수가 2점씩 날아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화성학에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가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교육학은 상반기에 대부분 암기를 끝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80이잖아요, 점수가. 그래서 전공의 하반기에는 더 몰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초반에는 상반기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대부분 암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거의 전공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전공만 하고 교육학은 월요일, 화요일만 한 3시간 정도? 오전에만 하고 다 전공을 해서 이번에 제가 70점 넘게 나왔거든요, 전공에서. 네, 그래서 조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지 않나 싶었고,
그리고 저는 교과서가 저희 총 44종이 있는데 모든 책을 다 봤어요. 한 번씩만 본 게 아니고 한 2번 정도 이해독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교과서에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엽적인 부분 모두 제가 직접 스크랩을 해서 남들이 모를 것 같은 부분을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았고,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과서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양이 많지만 제가 초수 때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했더니 딱 컷으로 붙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돼. 지엽적인 부분도 다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컷보다 좀 높게 붙어서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1차 합격하시면 유쌤이 스터디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합격자별로. 그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컷으로 붙은 쌤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편차가 높게 붙으신 분들도 많은데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컷으로 붙었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1차 합격했으니까 너무 기쁜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1.5배수를 뽑으니까 어쨌든 0.5배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해서 실기도 안 잡히고 면접도 안 잡히고 스터디를 해도 울음만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만큼만 하면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그냥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1차를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어려운 거는 저는 그림을 찍어서 외웠어요. 뭐 이 부분에는 뭐 표에 뭐 3번째 줄에는 이 내용이 있었고, 이 오른쪽 표에 뭐 5번째 줄에는 이게 있었고 하는 식으로 공간적인 뭐 이런 시각적인 것도 활용해서 열심히 외우려고 했었고, 이제 후반기가 되면은 시험대로 이제 저희는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볼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 꼭 쓰고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경을 쓰실 거면 안경을 쓰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옷도 내가 뭐 추리닝 입고 할 거면 항상 평상시에 입어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많은 쌤들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속차도 나오고 하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 보다가 책 보고 답 쓰고 제출하시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나의 발전을 위하고, 솔직히 모의고사 석차가 합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합격을 해야 합격하는 거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 안 보고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진짜 시험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꼭 모의고사는 보지 않고 시험을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보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선생님들께 열심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한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전공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오늘 르네상스에서는 이걸 배웠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상대가 없어도 좋아요. 그냥 벽에 대고 말씀을 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이걸 오늘은 뭐 바로크를 공부해서 뭐 벽에게 설명을 해줄 거야, 아니면 거울에 대고 나에게 설명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빈틈이 없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역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서울을 택했던 이유가, 지금도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고 아무래도 서울이 문화적인 인프라도 좋고 뭐 로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울살이가 좋아서 서울 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관현악 전공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실기가 성악 위주고 관현악은 없다 보니까 또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고 올해는 충남으로 실기를 돌렸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충남은 이제 자유학기가 있기 때문에 저의 전공을 살려서 선택한 건데, 저는 지역 결정에 있어서 선생님들 전공을 살려서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빠른 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 해도 성악 선생님들 못 따라가죠. 제가 뭐 아무리 뭐 단기로 뭐 2년 동안 성악을 발성을 배운다 해도 저는 아직도 못하고, 성악쌤들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을 이렇게 튼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지역 결정 잘 생각하셔서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유쌤은 정말 합격자 자료를 많이 주세요. 지금 1, 2월 반에는 안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반 가면 정말 많은 합격자 자료를 주시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는
원래 만들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서 주신 합격자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모르는 부분만 더 살을 붙이고 포스트잇으로 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 단권화된 책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쌤께서 주시는 자료는 정말 귀하고 선생님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암기 팁은 저는 그냥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이걸 외우려고 그냥 이건 뭐 군악이나 뭐 타령 이런 걸 직접 들으면서 귀에 익히는 게 그냥 악보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잘 장기 기억에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국악 쪽 공부하시면 이거 초반에 말고 공부를 이제 심화반까지 다 끝나면 한 7월, 8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쯤에 그 국립국악원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여름방학에 국립국악원을 직접 갔거든요. 거기 가면 국악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국악기들도 많이 있고 문헌들도 많이 있고, 문헌에 보면 뭐 버튼 같은 것도 많아서 가면 직접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까지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직접 보면 확실히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건데 하면서 더 기억에 잘 남고, 거기에 검은고도 직접 우리가 연주를 해볼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검은고 특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책만 보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직접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 여기가 제일 먼 줄에서 뭐 낮은 음이 낮고 이런 게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한번 국립국악원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암기는 저는 뭐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암기를 했는데 청킹 같은 것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청킹 같은 거 따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노래를 붙여서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 시간은 저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8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니멈이 8시간 정도는 했었던 것 같고, 대신 이거는 다 제외하고 저는 이제 스탑워치를 남들이 많이 하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아예 안 할 때는 그냥 아예 꺼놓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다 꺼놓고 그냥 진짜 순 공부 시간만 재서 한 8시간 정도는 공부했었던 것 같고, 이제 건강관리에서는 저는 약을 챙겨 먹었어요. 비타민 B 꼭 챙겨 먹었고 오메가3도 챙겨 먹었고, 왜냐면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챙겨 드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 체력전이니까. 그러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갔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왜냐면 내가 아프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바로 뭐 주사 맞고 바로 낫게 해달라고 항상 의사 선생님께 찡찡거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돼서는 구론산, 커피는 물론이고 구론산 항상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약간 피로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있었고, 이제 초수 때는 완전 공부만 했지만 제가 재수 때는 3월부터 7월까지 운동을 병행을 했는데, 이제 초수 때는 계속 공부하니까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살도 진짜 한 10kg 넘게 찌고 약간 맨날 공부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병원도 많이 가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대신 공부를 다 하고 운동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맨 처음에는 운동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교육학 암기 카드를 들고 가서 봤는데 이거는 너무 진짜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시간 동안은 그냥 좀 좋아하는 클래식 같은 거 듣고 유튜브 보면서 조금 나만의 그런 휴식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막 다른 분들처럼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저는 심지어 8시에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10시 이렇게 일어나 조금 뭐 민망하긴 한데, 대신 10시에 일어났지만 그만큼 늦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 공부 시간은 채우고 자자 해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아니 그 시험 시간에 맞춰야 이 생태 리듬이 뭐 유지되지 않냐. 시험장 가면요 떨려서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재수 때 시험 보러 갔을 때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재수 때는 더 심리적 압박감이 컸어요. 난 이제 재수인데 진짜 꼭 붙어야 된다. 삼수 진짜 하기 싫은데 꼭 붙어야 되는 그런 게 심해서 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들고 해서 한 2시간 자고 1차 시험을 보러 갔나? 그랬지만 시험장 가면 눈이 번뜩 되어 있고 너무 떨려서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생체 리듬,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에 공부하는 걸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유일한 낙은 문구용품 사는 거.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이제 뭐 형광펜 사는 게 즐겁고 펜 다 달아줬으면 괜히 뿌듯하고 괜히 막 다 모아놓고 이런 게 유일한 낙이었고요.
네, 그리고 동기부여는 진짜 매주 테스트. 그리고 저는 이제 고3 때 공부할 때 그 이지영 강사님이라고 그 사회문화 가르쳐 주시는 분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동기부여 그런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 쳐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내가 조금 나태해지고 루즈해질 때 그런 동영상 보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뭐 1차 공부했던 거였고, 이제 2차 실기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제발 실기 무조건 1월부터 준비하세요. 진짜 이거 진짜 제발이에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1월부터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학이 20점인데도 이렇게 목매달고 하는데 실기는 더 많아요. 더 막 한 70%뭐 아니면 뭐 30% 이러는데 교육학보다 더 목매달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 2월 달에 물론 공부할 시간 없지만 꼭 실기 연습하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왜냐면 1차 발표 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실기도 뭐 우리가 한 4가지 보니까 그거 다 해야 되죠. 면접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수업 실현도 해야 되죠.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꼭 하시고, 저는 이제 예음 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음 학원에서 경서도 민요 들었고, 남도 민요 들었고, 그리고 시창청음도 이문혜 선생님 거 들었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많이 쳐왔었고 오랫동안 쳐왔었고 교회 반주를 계속 제가 피아노로 했었기 때문에 뭐 문제되는 건 없었고, 그리고 코드 그 충남은 미제시 지역인데 그것도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뭐 가곡 같은 거 치면 다 나와요. 뭐 남촌 쳐도 반주 같은 거 다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직접 다 땄어요. 뭐 여기는 아르페지오로 한다. 그럼 그거 적어놓고 여기서는 뭐 하바네라 리듬이다. 그러면 그거 제가 다 적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1차 합격하면 이제 이문혜 쌤도 막 좀 봐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시창청음은 그 충남은 항상 원래 피아노로 쳐주셨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미디로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학원에서 미디랑 피아노 다 해주셔서 상관은 없었지만 모든 유형을 다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거랑 그리고 국악 이거에서 저는 항상 선생님들 그 수업을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집에 바로 가자마자 녹음을 틀어놓고 다 땄어요. 만약에 식임새를 정말 정교한 것까지 다 따서 했고, 내가 선생님을 모방한다는 수준으로 정말 완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창 전공이 아니고 국악 전공이 아니지만 항상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었고, 피아노 반주는 제가 성악을 못하고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더 멋있게 쳤어요. 또 피아노 자신 있고 해서 더 뭔가 뭐 좀 멋있게 좀 세련되게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실기 포인트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국악에서 저는 원래 좀 목소리도 크고 성량도 커서 항상 뭐 국악 선생님들을 막 선생님은 너무 목청이 좋아요 이래서 정말 자만하고 맨날 생목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차 실기 시험 이틀 전에 목이 나간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 레슨도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지금 노래하시면 안 된다. 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 가서 막 주사도 계속 맞고 목에 맨날 이렇게 막 발열되는 그런 거 마스크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3일 동안 막 주사 맞고 막 링겔 맞고 해서 그 실기 날에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선생님들은 진짜 저처럼 막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꼭 목 아껴서 노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국악 장구할 때는 무조건 뭐 변형장단 넣고 무조건 노래는 크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수업 실현 이제 1차 끝나고 유쌤께서 조를 짜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우리 조원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지역 다르게 짜주셔서 선생님이 짜주시고, 그리고 맨날 선생님께서 문제를 주셨어요. 진짜 하루가 진짜 맨날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수업 실현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는데 맨날 주시는데 저희 조는 그걸 맨날 다 찍어서 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건 어떤 걸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에 항상 맨날 하는 게 지금 말 들으면 쉬우실 수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2차가 너무 체력전이거든요. 왜냐면 스터디도 맨날 만나서 하지, 피아노도 맨날 치고 있지, 노래도 부르지, 그리고 뭐 악기도 하지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진짜 만약에 1차 붙었으면 꼭 열심히 끝까지 해서 선생님이 주신 건 다 보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저는 약간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있었고 이번에도 한 1점밖에 깎이지 않았었는데 약간 저만의 특색이 있었어요. 뭐 모든 활동을 하면
저만의 모든 구호를 만들었어요. 지금 뭐 애들이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BTS를 따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뭐 가수가 누구죠? 그러면 애들이 방탄소년단이요. 그럼 BTS죠. 그러면 우리 반이 다 같이 만든 BTS 구호를 외치면서 다 같이 수업을 시작할게요. 하면서 뭐 BTS에서 뭐 B 바른 자세, 그리고 뭐 T 뭐 타인 존중, S 뭐 선생님께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요청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만의 특색 있는 구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수업 실행 하시면 이런 걸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활동별로 이제 만능 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가창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거 시작 전에 했어. 우리 이제 가창 시간이니까 다 같이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일반만의 뭐 음악 체조 있죠? 하면서 같이 선생님을 이렇게 모든 체조 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을 생각을 했고, 이제 기악 파트가 나왔다 하면은 먼저 악기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악기의 보관 방법, 이런 건 솔직히 다른 사람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꼭 생각을 하고 약간 남들보다 특색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넣었던 거는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다르니까 수준별 수업은 꼭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장 가면 너무 떨리고 하지만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있어서 원래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뭐 관리번호 뭐 22번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관리번호 22번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했더니 심사위원분들이 모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필기를 하고 계셨는데 딱 저를 모두 다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되게 나이 제일 많아 보이시는 분께서 되게 완전 인자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반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제가 더 긴장을 덜게 되었고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선생님들께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수업 실현 스터디는 타교과랑 하나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게 드는 게, 이제 음악과만은 서로 다 아니까 알지만 뭐 과학교과가 봤을 때는 뭐 포르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선생님들의 뭐 피드백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드백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은 한 0.8점 정도밖에 깎이지 않았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우선 면접 레시피 책을 봤고, 그리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책을 봤어요. 제가 원래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인문교양 책을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책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뭐 좋아하는 문구나 항상 생각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런 걸 뭐 인문 수양 책에서 따 놓아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뭐 마지막 멘트, 마무리하는 멘트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이런 걸 발췌를 해서 이렇게 면접과 녹이면, 다른 사람들은 면접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말하는데 나는 인문 수양 책에 나와 있는 걸 하니까 훨씬 더 풍부한 점수가 나오는 것 같고 더 떨지도 않게 되는 것 같고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고, 답변은 되게 이제 정확하게 하되 부드러운 인상. 저는 계속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 분 하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나를 안 봐주시더라도 계속 눈 마주치면서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쌤께서 저보고 선생님 웃으시면서 막 이런 피드백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는 이제 2차에서도 뭐 면접은 0.8점 정도 깎이고 수업 실현에서도 1점 정도 깎이고, 네, 실기에서도 적게 깎여가지고 한 15점, 총점에서 15점 높게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실기랑 이제 공부는 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제 전공이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네, 바이올린을 했고, 곡은 제가 고3 때 이제 입시곡으로 했었던 곡을 했었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기까지